고급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 명품으로 치장한 예비 며느리 차은비가 가정부에게 물을 부으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가정부 따위가 감히 나한테.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남자가 그 가정부를 부른 한마디. 어머니. 차은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재벌가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과 그 뒤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이곳에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차은비, 29살. 하얀색 명품 원피스를 입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친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상류층 여성 그 자체였죠. 차키를 건네받으러 온 발레 파킹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키 받겠습니다. 차은비는 직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조심해서 주차해요. 긁히기만 해봐요. 네, 주의해서 주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주차해주세요. 나중에 빼기 편하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쪽은 이미 다른 차들로 가득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앞쪽은 이미 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 다른 차 좀 옮겨주면 되잖아요.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요. 차은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호텔 직원들도 시선을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최대한 좋은 자리에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차키를 받아들었습니다. 차은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호텔 안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되고 연출된 연기라는 사실을. 차은비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대학도 지방사립대를 졸업했고 현재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류층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호텔 라운지에 앉은 차은비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명품 핸드백, 명품 신발, 심지어 속옷까지도 유명 브랜드로 맞춰 입었죠. 이 모든 것을 위해 그녀는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늘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차은비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만날 상대방에게서 온 문자였죠. 준비 다 됐어? 어머니가 너무 기대하고 계셔. 차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지. 완벽하게 준비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결정적인 날이었거든요. 6개월간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차은비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패는 없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차은비는 라운지에서 차를 주문하며 마지막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말투부터 표정, 제스처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뵙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류층에서 자란 품격 있는 여성 같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한 연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차은비 자신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은비는 회사 업무로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죠. 평소라면 절대 갈 기회가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차은비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32살의 윤준호. 국내 굴지의 대기업 후계자였죠. 차은비는 미리 조사해둔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윤준호는 평생을 경영 공부와 회사 업무에만 매진하며 살아왔습니다. 연애 경험이 전무했고 항상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었죠. 차은비는 결심을 굳히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계획이 들키면 안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은비라고 합니다. 윤준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윤준호입니다. 혹시 대한그룹 후계자시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이런 자리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차은비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자신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죠. 하지만 윤준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차은비는 미리 준비해둔 각본을 떠올렸습니다.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외롭고 힘들지 않으세요? 윤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항상 외로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벌가 자녀라는 타이틀 때문에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서요. 차은비의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준호는 완전히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접근할 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같은 처지끼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은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공감 어린 표정에 윤준호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죠. 카페에서, 전시회에서, 때로는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은비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죠. 때로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때로는 깊이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만 걸어와서 정말 답답했어요. 윤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차은비는 즉시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가문의 책임감 때문에 쉽지 않죠. 윤준호는 차은비와 대화할 때마다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윤준호는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차은비 역시 그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은비 씨와 함께 있으면 진짜 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준호 씨 앞에서는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차은비가 미리 준비해온 각본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간 윤준호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었죠. 그의 성격, 취향, 가족관계까지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윤준호는 차은비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은비 씨,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차은비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요. 윤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급 보석상의 로고가 선명한 반지 상자였죠. 저는 은비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은비 씨예요. 윤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죠. 차은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차은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네, 좋아요.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거든요. 윤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차은비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완벽한 사이즈였죠. 정말 행복해요, 준호 씨.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차은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윤준호의 어머니 윤미래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비 씨, 어머니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차은비는 긴장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요? 떨리네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만 며느리를 고르는 눈이 조금 까다로우시긴 해요. 차은비는 이미 윤미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국내 굴지 재벌가의 창업주 딸이자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인물. 검소하고 인품이 깊다고 알려져 있지만 며느리를 고르는 눈은 매우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었죠.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고마워요, 은비 씨. 어머니도 분명 은비 씨를 좋아하실 거예요. 차은비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차은비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미래를 만날 날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차은비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죠. 우선 의상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의 명품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였죠. 과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소였습니다. 윤미래가 좋아한다고 알려진 조용하고 품격 있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차은비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께 잘 보여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약속일 하루 전, 차은비는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내일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했죠. 정말 중요한 만남이시나 봐요? 미용사가 물었을 때 차은비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최고로 해드릴게요. 그날 밤 차은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테니까요. 성공하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죠. 한편 같은 시각, 윤미래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녀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평소 화려한 것보다는 단정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라면서 윤미래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연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기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재벌가 딸이라고 했는데 왜 그 집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을까? 윤미래는 국내 재벌가들과 오랜 인맥을 유지해왔습니다. 웬만한 집안은 다 알고 있었는데 차은비의 집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때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볼까? 윤미래는 미소를 지으며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에 입었던 단순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데. 윤미래는 평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먼저 가서 관찰해보자. 아들이 오기 전까지만. 윤미래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관찰한 다음 적당한 시점에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죠. 준호가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미리 가서 상황을 봐야겠어. 윤미래는 집을 나서며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매니저님, 저 윤미래예요. 오늘 예약한 테이블 말인데요. 아, 회장님. 네, 3시 테이블이죠? 네. 제가 조금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혹시 직원복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매니저는 윤미래의 독특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건데 너무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보고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드릴게요. 윤미래는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흥미진진한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약속 당일 오후, 차은비는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정갈한 조경이 인상적인 곳이었죠. 역시 이 정도는 되어야지. 차은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미래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오자 차은비는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조심해서 주차해 주세요. 긁히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은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앞쪽에 주차해 주세요. 나중에 빼기 편하게요. 죄송하지만 앞쪽은 이미 다른 차들이. 그럼 다른 차 좀 옮겨주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이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차를 함부로 옮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어떡해요? 손님이 부탁하는 건데. 이 호텔 사장님이랑도 아는 사이라고요. 차은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최대한 좋은 자리에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는 사과하며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차은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요즘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 차은비는 중얼거리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죠. 어서 오세요. 차은비님이시죠? 김 매니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해 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차은비는 매니저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품격 있어 보였죠. 역시 이런 곳에 와야 내 품격도 드러나는 거야. 테이블에 앉은 차은비는 메뉴를 펼쳐보았습니다. 가격을 보니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오늘만큼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따 시어머니 오시면 서빙 제대로 해주세요.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김 매니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윤미래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다니요. 오히려 직원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배려 깊은 손님 중 한 명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뒤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청소도구를 들고 나타났죠. 바로 윤미래였습니다. 윤미래는 차은비를 힐끗 바라보며 근처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관찰이 시작된 것이었죠. 윤미래는 청소도구를 들고 조용히 차은비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평범한 블라우스와 바지 차림의 윤미래는 완전히 호텔 직원처럼 보였죠. 차은비는 윤미래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소 직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윤미래는 천천히 주변 테이블을 정리하며 차은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거든요. 역시 준호 눈이 높긴 하구나. 외모는 정말 예쁘네. 하지만 윤미래는 외모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했죠. 차은비는 핸드폰을 꺼내 거울 모드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았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완벽해. 이 정도면 어떤 시어머니라도 만족하실 거야. 그때 웨이터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물 브랜드가 뭐예요? 저희는 프리미엄 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고급 호텔이네요. 평소에 마시던 물과는 확실히 다르군요. 차은비는 일부러 고급스러운 척하는 말투를 썼습니다.
하지만 윤미래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게 느껴졌죠. 진짜 상류층이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윤미래는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다른 테이블에서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들이 당황하며 아이를 달래려 했죠. 쉿, 조용히 해야지. 여기는 조용한 곳이야.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마 배가 고프거나 졸린 것 같았죠. 차은비는 그 소리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왜 이런 곳에 애를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부모들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 다른 손님들 생각은 안 하나? 윤미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냉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이 부모가 차은비 쪽을 보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조용해질 거예요. 하지만 차은비는 못 본 척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불평을 계속했죠. 이런 고급 호텔에는 아이들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잖아. 윤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은비의 태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저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어? 다행히 아이는 곧 울음을 그쳤습니다. 부모들이 열심히 달래서 조용해진 것이었죠. 차은비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말하니까 조용해지네. 윤미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해진 것은 차은비 때문이 아니라 부모들의 노력 덕분이었는데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차은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 수진아. 차은비는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호텔에서는 대화 내용이 다 들릴 수밖에 없었죠. 응, 지금 그 만남 중이야. 재벌가 시어머니 만나는 거 말이야. 윤미래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 좀 늦으시나 봐.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어떤 시어머니라도 홀딱 넘어갈 거야. 윤미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략을 꾸미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명품으로 완전 무장했어. 이 드레스만 해도 몇백만 원짜리야. 완벽한 연기 준비도 끝났어. 연기라고? 윤미래는 더욱 놀랐습니다. 걱정 마. 연애 경험도 없는 순진한 남자잖아. 어머니만 통과하면 끝이야. 그 순간 윤미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차은비가 진심으로 윤준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 결혼만 성공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윤미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 완벽하게 속였어. 재벌가 딸인 척하는 것도 성공했고, 가족사부터 교육 배경까지 다 거짓말로 꾸며냈는데 전혀 의심 안 해. 윤미래는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철저히 속고 있었다니요. 어머니만 넘기면 정말 끝이야.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자. 차은비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넘겨야 할 그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를 끊은 차은비는 다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완벽해. 이제 정말 연기 시작이야. 윤미래는 분노를 참으며 계속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닦아지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윤미래가 물걸레를 짜다가 실수로 물이 튀면서 차은비의 드레스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은비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미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이게 얼마짜리 드레스인지 알아요? 차은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 옷을 사드릴게요. 새 옷을 사준다고요? 당신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옷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미래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천한 가정부 따위가 이런 명품 옷을 건드려요. 차은비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정부로 평생 벌어봤자 구경도 못할 거야. 윤미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그것도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하다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이라고?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보상을 해줘요? 에이, 기분 더러워.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은비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든 것이었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는 그 물을 윤미래의 머리 위로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윤미래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일해. 함부로 손님한테 피해주지 말고. 윤미래는 젖은 머리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마음이었죠. 바로 그때 호텔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윤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호텔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젖은 머리로 서 있는 윤미래와 화난 표정의 차은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윤준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은비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이었죠. 준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차은비는 윤준호를 보자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 가정부가 내 드레스를 망가뜨렸어. 정말 화가 나 죽겠어. 윤준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윤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무례한지 알아?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차은비는 계속해서 윤미래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윤준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죠. 은비 씨. 윤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분은 우리 어머니셔. 그 말이 떨어지자 차은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미래를 다시 봤습니다. 젖은 머리로 조용히 서 있는 중년 여성을. 바로 자신이 물을 부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차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윤미래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어머님. 차은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윤미래입니다. 준호 어머니죠.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차은비는 급하게 윤미래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윤미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몰라서요? 가정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차은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거든요. 차은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말이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윤미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죠.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차은비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거든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윤미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에게 갑질하고 웨이터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는 아이를 비난하고 그리고 가정부라고 해서 물까지 부으셨잖아요. 차은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미래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던 건가요? 네, 가정부로 변장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말에 차은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거든요. 윤준호도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은비 씨, 정말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차은비는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윤미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다 들었어요. 연기라고 하셨죠? 재벌가 딸인 척 거짓말한 것도요. 차은비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까지 들켜버린 것이었죠. 재벌가 딸도 아니고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접근한 거죠. 윤미래의 날카로운 지적에 차은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윤준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준호야, 나는. 정말 대답해 주세요.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윤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차은비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나온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생 첫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은비 씨, 이제 그만 가주세요. 윤준호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화내거나 따지지 않았죠. 차은비는 핸드백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호텔을 나갔습니다. 모든 꿈과 계획이 무너진 채로 말이죠. 호텔에는 다시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윤미래와 윤준호만이 남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윤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미안해하니? 너도 속은 거잖아.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윤미래는 젖은 머리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이런 경험을 해봐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야. 그 말에 윤준호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차은비가 사라진 후 윤준호는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죠. 인생 첫사랑이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니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윤준호는 집에서 윤미래와 차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윤미래는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믿었어요. 의심할 줄도 몰랐고. 의심하며 사는 게 좋은 건 아니니?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야. 윤미래의 따뜻한 위로에 윤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달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변장한 거였어.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보고 싶었거든. 윤미래는 미소를 지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뭔가 어색한 점들이 있더라고. 진짜 상류층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 말이야. 어떤 행동들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말투, 사소한 것들에 대한 반응. 모든 게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았어.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차은비에게서 어색한 점들이 있긴 했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인성이었어.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고. 앞으로는 저도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봐야겠어요. 그래, 외모나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윤준호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돕는 활동이었죠. 준호 씨, 이쪽 물건들 좀 도와주세요. 동료 직원이 부르는 소리에 윤준호는 짐을 옮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한 여성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소박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26살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박지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준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이에요.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지민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실한 미소였죠. 자주 오세요? 네, 주말마다 와서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고 아이들 돌봄도 도와드려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둘은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은 차은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할머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민이 한 어르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지민이가 와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모습을 본 윤준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지민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시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잘 다루시는 거네요. 지민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느껴졌죠. 봉사활동이 끝난 후 윤준호는 지민과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보람 있는 시간이었죠. 저도요. 준호 씨 덕분에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지민의 미소는 여전히 자연스럽고 진실했습니다.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어 보였죠.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하실 거예요? 네, 물론이죠. 준호 씨도 또 오실 거예요? 네,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서요. 윤준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날 저녁 윤준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봉사활동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윤미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진솔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윤준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분과 또 만날 계획이 있어? 다음 주에도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때 또 뵐 것 같아요. 좋구나. 이번에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아가거라. 윤미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윤준호와 지민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어느 날 윤미래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윤준호가 지민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억지스럽거나 어색한 점이 전혀 없어 보였죠. 저런 게 진짜 인연이구나. 윤미래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윤준호는 어머니에게 지민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민 씨를 한번 뵙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 좋아. 이번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만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윤미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이나 시험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지민은 윤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 씨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서 와요, 지민 씨. 우리 준호가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가식이나 긴장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지민 씨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참 아름다워요. 윤미래는 지민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나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이런 게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구나. 윤미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따뜻한 관계였거든요. 1년이 지난 후 윤준호와 지민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바탕을 둔 결정이었죠. 결혼식 날 윤미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었구나.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윤미래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꾸며낸 관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난 인연은 오래도록 아름답게 이어진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은비도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겠지.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희망찬 빛이었죠. 윤준호와 지민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고, 윤미래는 그런 두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지위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이 추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결국 진실은 승리하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따뜻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